안녕하세요. 맥키네 지혜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 해결사 서정진 회장, 남은 과제는 무엇일까요? 통합 셀트리온은 12월 28일에 출범합니다. 오늘 대차거래 상한이 105만 주가 나왔습니다. 먼저 차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주식매 청구권 행사 기간이 종료되면서 국민연금이라든지 주식 합병 관련되는 부분에서 반대하는 물량들이 어느 정도 행사되었을지 굉장히 좀 중요했습니다만 생각보다 작은 어떤 수량이 청구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한 달 이내에 자사주 형태로 이제 매입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국민연금이 주식 매청구권 행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 불확실성으로 주가가 10월 달에 13만 원 초반까지 밀렸다가 이 부분들이 이제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들의 찬성 이후에 반등을 하면서 16만원권까지 저점 대비해서는 한 20% 가까이 올라오면서 지난주 이제 공매도 금지 관련되는 부분들이 주가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요. 계속된 이제 자사주 매입 관련되는 부분들도 결과적으로 이제 주식 매청구권 가격하고 시장의 어떤 주가의 어떤 차이를 4% 이상 벌여주면서 결국 1단계 합병 관련되는 어떤 긍정적인 어떤 상황으로 좀 바뀌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오늘도 분봉상으로 주가를 보면 이제 오전장에 15만 9,500원, 16만 원은 살짝 못 넘었습니다만 오장까지 이제 15만 원대 후반에서 계속 주가가 지지를 해주면서 15만 9,100원에 맞췄고요. 시간에서는 한 200원 정도 빠져서 15만 8,900원에 맞췄습니다. 그리고 수급상으로 이제 좀 살펴보면요. 자, 어제 이어서 오늘도 외국인들이 17만 5,136주를 매수했죠. 결국 이게 이제 쇼커버링 어떤 물량들로 좀 추정이 되는데요. 이 11월 6일에 공매도 금지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이제 강력한 어떤 물량들이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합병의 이제 가능성이 좀 높아지면서 어제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주가는 이렇게 강력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외국계 쪽에서 이렇게 순매수라기보다는 기존의 어떤 물량에서 쇼커버링성 합병 이후에 이제 급등을 좀 대비한 어떤 이 상한 물량들이 좀 나왔는데 이 부분들 좀 희석했던 게 기간 특히 이제 국민연금을 위시한 장기 투자자들이 매도를 했습니다만 이런 상황에서 이제 주가 방어로 이제 자사주 매입 관련되는 부분이 일정 부분 역할을 했는데요. 자, 오늘도 13만 2,283주가 신청되었습니다만 7만 5천 주 정도가 이제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셀트리온이 자사주를 장내에서 장중에 이제 매수를 할 때 공격적으로 위에서 사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려오면 주가 하락을 이제 방어하는 형태의 어떤 자사주 매입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 이제 주가는 이제 6월 달에 이제 옵토마렉스 관련되는 불확실성으로 이제 음봉이 나왔던 이 자리 16만 원대 중반을 어떻게 좀 넘어가느냐가 이게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단기적으로는 어제 오늘 파라볼릭자는 이제 시간 대비해서 속도가 안 나오면 가속도가 줄기 때문에 방향을 바꾸는데 어제하고 오늘하고 이제 강력한 어떤 상승은 아니었기 때문에 아직 이제 전환되었던 파라보릭자가 상승 추세로 전환되지 않았습니다만 자 16만 원대가 이제 넘어가고 속도를 내면 다시 이제 이 부분들은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봉상으로도 지금 4주 연속으로 이제 상승 흐름의 추세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월봉상에서는 추세 전환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죠. 이 가격이 되려면 주가로 보면 지금 현재 파라볼릭자가 있는 가격이 18만 8천 원대거든요. 이 부분을 올라가든지 아니면 옆으로 가서 파라볼릭자가 더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서 올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심플하게 보면 그냥 이 월봉상으로 2년째 바닥을 하고 있는 20만원권 가격을 강하게 넘어가게 되면 확실하게 이제 중장기 추세도 바뀌는 국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오늘 이제 기사 관련되는 부분은 굉장히 이제 셀트리온 쪽에 기사가 많이 나왔죠. 그래서 통합 셀트리온 출범이 12월 28일이고요. 3월 달에 사실은 이제 서정진 회장의 이제 복귀 이후에 세 가지 부분의 과제가 있었습니다. 가장 이제 시장에서 기대하고 주가에도 영향을 끼쳤던 게 합병이었죠. 그 합병의 1단계가 이제 8월달 간담회를 통해서 순차병을 한다라고 하고 결국 이제 1단계 이제 헬스케어의 합병 관련되는 부분들은 특별히 이제 무리 없이 완료되는 어떤 분위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어떤 성장을 위해서
M&A 관련되는 부분들도 이제 중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시장에서 어떤 제대로 안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6월달 이후에 이제 PBM 등재 논란으로 유플라이마 관련되는 부분이 출시 이후에 내년도 어떤 성장을 기대를 반영하는 주가라기보다는 오히려 PBM 등재 불확실성으로 주가가 눌렸던 부분인데 공범 쪽에 이제 PBM 등재가 나오면서 연내 40%까지 어떤 부분들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좀 제대로 진행된다면 진펜트러와 더불어서 내년도 어떤 실적 견인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할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가제와 순차병에서 남았던 이제 셀트리온 제약과의 합병까지 이루는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일단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초기에 이제 이런 어떤 부분들이 사실 이제 8월 달에 합병 이후에도 주가는 생각한 만큼 이렇게 반응을 내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주식 매수 청구권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우려 1조가 넘어가면 합병이 안 될 수도 있다. 주주들이 원해서 합병을 하는 것이다. 이런 어떤 워딩이 오히려 시장에서는 주가로서는 오히려 역효과를 내었습니다만 이제 합병 관련되는 이제 주총 이후에는 서정진 회장이 강력한 어떤 자신감으로 추가적인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합병 이후에 어떤 청사진들을 이야기하면서 강력한 합병에 대한 어떤 자신감을 보이면서 좀 주가도 이제 반등을 하면서 여기까지 좀 올라왔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 이제 그 기사 관련되는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 그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통합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 간의 어떤 합병이 이제 성공하게 되면 셀트리온 서 회장, 서정진 회장이 이제 셀트리온 홀딩스를 이제 지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셀트리온 홀딩스가 통합 셀트리온을 이어지는 이제 지배 구조가 완성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과거 2020년도까지, 2019년도까지 이제 셀트리온의 폭발적인 어떤 성장세는 있었습니다만 2019년도 이후부터는 FB의 이제 그 FB의 이제 휴미라가 그 보통 이제 바이오시밀러가 나오게 되면 오리지널사가 그 10분의 1 정도로 매출 규모가 확 줄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여러 특허라든지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FB가 가격 인하를 80% 이렇게 유럽에서 해버리는 전략을 그 유럽에서 썼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 본래는 이제 90%까지 뺏길 것을 미리 선제적으로 80%로 가격 인하하니까 20%는 이제 방어하는 어떤 전략을 썼는데 그 이후로 이제 바이오시밀러도 이제 가격이 출시 이후에 급격하게 낮아서 이제 시작하는 경우라든지 바이오시밀러 시장 자체의 어떤 경쟁이 굉장히 격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흐름들을 셀트리온도 작년도에는 영업이익이 이제 역성장을 사실 하면서 이 바이오시밀러로만 이제 과거의 어떤 고성장의 PR을 받는 어떤 부분들은 좀 어려워졌던 어떤 부분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이오 신약 관련되는 부분들을 통해서 또 한 번의 어떤 성장을 이루는 어떤 부분들, 이게 이제 진펜트라를 시작으로 시작됩니다만 추가적인 어떤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이제 플랫폼의 오픈 이노베이션도 합니다만 M&A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더 단축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번 합병을 통해서 주식의 청구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자사주 매입 관련되는 주식을 통해서라든지 이 원가율이 이제 합병 이후에 낮아지기 때문에 이런 어떤 투자 여력을 가지고서 추가적인 어떤 M&A의 어떤 기대감들도 이제 연말이나 내년 초에 더 높아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최근에 이제 실적 관련되는 3분기 재고 실적의 매출과 영업이 이런 부분들 속에서 최대 규모의 어떤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이번 합병 관련되는 부분을 조금 이제 견인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최근에 이제 기관들 같은 경우에도 한양증권의 오병용도 이제 셀트리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언급이 하면서 3분기 셀트리온 본격적인 어떤 고성장의 시작이다. 오랜만에 급성장의 향기가 느껴진다 하면서 목표 주가는 높이진 않았습니다만 가장 이제 높은 목표 주가를 한양증권에서는 가지고 있죠. 그리고 기타 한국투자증권에서도 이 밸류에이션 이제 그 부담 관련되는 부분들
합병 효과로 뭐 있지만 이 내년도 어떤 진펜트라의 어떤 FDA 신약으로의 허가 이후에 이 부분들도 완화될 것이다. 이 장기적인 부분들은 이 공매도 어떤 이제 중지 기간 동안에 펀더멘탈 대비해서 좀 많이 빠져 있던 부분들을 정상적인 어떤 밸류의 어떤 가격으로 올 것이다. 이런 기대감들도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오늘 셀트리온 제약의 어떤 3분기 매출액 관련되는 부분들도 934억, 영업이익이 66억 정도로 OP 마진은 7%,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의 이제 케미칼 쪽에서는 이제 고덱스가 예, 선봉이고요. 바이오 쪽에서는 뭐 램시마라든지 호주마 관련되는 부분이 국내 시장 점유율의 30% 이상을 가지면서 이 뭐 SG 제형이라든지 유플라이마, 베그젤마 관련되는 부분들도 시장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요. 예, 고루 어떤 성장들도 뭐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을 좀 살펴봐 드리면 오늘 보시게 되면 공매도가 여기도 이제 결국 셀트리온이 들어있는 뭐 ETF 쪽 관련해서 유동성 공급자 관련되는 물량이라고 보여지죠. 여기도 한 11,753주 정도가 나와 있고, 잔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317만 주대로 11월 이제 6일 전에 350만 주대에서는 나름 이제 쇼커버링이 일정 부분 진행되는 부분들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상한 관련되는 부분들이 11월 6일에 이제 20만 주대였고 11월 1일에 이제 뭐 100만 주. 근데 이때는 이제 체결도 많이 됐잖아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체결에 거의 뭐 10배 가까이 상한이 많이 됐다는 말은 합병 이유가 되면서 뭔가 이제 긍정적인 리스크가 나오기 때문에 긍정적인 어떤 이벤트가 이제 나오기 때문에 이제 뭐 기존에 가지고 있는 빌려줬던 부분의 상한 요구들이 계속 이제 셀트리온 쪽에서 나오고 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쇼커버닝으로 하방보다는 상방에 대한 어떤 흐름들로 장중에는 이제 외국인 매수세나 프로그램 쪽 어떤 유입들로 주가 흐름에도 긍정적인 흐름들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16만 원대만 넘어가면 이제 20만 원대의 흐름들을 넘어가서 본격적인 어떤 이 밸류에이션 평가에 합당한 어떤 주가의 어떤 회복들 기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참조하시면서 내일 흐름들도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